앞서도 저희 삼성전자를 살펴봤었죠. 삼성전자 오늘 8만 원 선 돌파하는 것일까요? 간밤 애플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리도 대표 반도체 주식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돌아오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 맞수 한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염정팀장께서는 돌아온 외심, 김진만 팀장께서는 상승폭은 하지만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떨까요? 네, 이제 민심의 반대말로 이제 외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일단은 지금의 상승세는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민심, 진짜 민심이 정말 돌아와줘야 사실 작년 이맘때에 삼성전자의 다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좀 확실한 부분은 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그래도 사실 8만 원 선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 네. 그럼 8만 원 선을 돌파해서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외심이 돌아왔지만 민심은 사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힘드셨거든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던 가격대가 8만 원대,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 사이의 가격대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야 지금 좀 그냥 안도 정도가 되실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전자를 다시 더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팔 것인가? 팔고 다른 종목 갈 것인가? 사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돌아온다고 확신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봤자 겨우겨우 본전입니다. 8만 원도. 그래서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상승폭은 제한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점이고 또 개인 투자들이 파니까 또 오르는 지금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8만 원대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팔까 말까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큰 폭의 상승을 좀 제한되다. 사실 이제 주식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세도 괜찮지만 이제 매도세가 그래도 꽤 잘 나와야지 주가가 좀 견인을 하는 상황인데 과연 8만 원대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매도세를 내느냐가 사실 이제 주가 향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현재 7만 원 초반대부터 지금 8만 원 후반대까지 오르는 원동력은 6만 원대에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7만 원 초반대부터 매도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내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12월에는 그렇게 크게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제한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내년 초에 이제 연기금을 필두로 하는 개인 투자자들 말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동반되면 8만 원대 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연말까지는 큰 폭의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까칠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래서 8만 원 선 돌파하겠느냐? 언제 도대체 터치를 하겠느냐? 8만 원 선 간다고 해도 그래도 본전인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전문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군요. 염정팀장께서는 한 달이면 간다, 연말이면 간다, 뭐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객관식이었어서. 질문 좋죠? 네. 송곳 질문입니다. 저희 제작팀에 정말 진심이 담긴 질문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8만 원 선 간다 쳐요. 네. 가고 나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 사실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 지수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추세적으로라면은 8만 원 선을 도달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고점이 사실 가장 좋았을 때가 96,000원, 딱 1년 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네요. 지금부터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계산을 했을 때 이걸 기다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기회 줄 때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팽팽하게 좀 대립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견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끌어줘야 개인들도 팔면서 다시 한번 또 같이 간다.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는 사실 보지는 않는 부분은 사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적인 이런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삼성전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지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수가 지금 3,300을 넘어서고 다시 3,300선은 다시 재돌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참 많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질문이 많이 생기는데 김진만 팀장님, 그 네. 연말까지 그렇다면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굉장히 어려운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제 삼성전자 사업부를 4개에서 이제 2개로 재편을 하고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가 세대 교체를 하고 새로운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가의 상승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겠습니까? 모멘텀은 충분한데 약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좀 특수성이 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를 대표한다라는 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상위 업종들이 제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글로벌 공급망에 다시 한번 또 위기가 타니까 외부 요인으로서 지수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매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예. 삼성전자는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다양한 사업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축소, 중공망에 대해서 위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위기는 분명히 도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세도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무조건적으로 되지는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 지수를 좀 견인을 대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히려 더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매수세가 단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동반될 경우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일단 올해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연초에 다시 한번 이제 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은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원활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그래도 그나마 대외 환경이 금방 이제 회복된 상황이었고 환율주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이제 바스켓을 비운 외국인 투자들이 막 선제적으로 매수를 들어온 건데 여기서 이제 바스켓이 비운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얼만큼 매수를 해주는지 아니면 얼만큼 덜 매도를 하는지가 향후 향방 주가의 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8만 원까지는 연말까지는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지금 한 3%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8만 원대에서 과연 누가 이제 매수를 하느냐가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매수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는 일단은 만약에 저는 여기서 개인 투자들이 네. 계속 매수를 하면 저는 사실 삼성전자 네. 주가를 좋게 보진 않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조금 더 취약해지는 관점.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수가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사면 계속적으로 하락되는 상황이었고 이전에는 강 매수세를 동반해서 지수를 견인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그 정도의 공격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8만 원대 매물이 소화가 돼야지 되는 거고 저는 개인 투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로 이어져야지 그러니까 이익을 보시고 나오는데 얼만큼의 이익을 보고 나오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된다면은 그 위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사업 부분과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건 스탠리에서도 삼성전자 사실 매도 보고서 냈다가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매수 의견 내면서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려잡았어요. 그리고 어제도 CLS에서도 목표가를 10만 5천 원까지 무려 25%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8만 원대였다가 그 이유가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쁜데 우리도 다 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회복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는 또 미리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10만 원 선에 대한 기대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닐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이 될 수는 없을지 그런 시각은 고려 안 하십니까, 염정 팀장님? 말하기 나름이죠. 말하기 그래요? 나름이라고 오. 생각하고 사실 예. 매도 리포트에서 갑작스럽게라기보다 또 물론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는 항상 그 목표 주가보다 좀 낮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거기서 한 1-20%는 좀 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의 내년의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올해 많이 눌렸기 때문이라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기업들의 PC 수요라든지 이제 메모리 수요에 대한 증가는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지금 저가다.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해서 지금 8만 원에 근접한 것을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잡아서 그 정도는 솔직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예상할 수 있는 목표가고 뭐 특별히 대단할 게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실 때는 관점 자체를 좀 다르게 좀 여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지금 8만 원대 들어갈 수 있느냐, 8만 원 근접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나는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내 투자 성향에 맞게만 결정을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좀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처럼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어떤 주식의 종목으로 좀 추천을 하는 좀 성향은 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 저는 지수다라고 좀 인덱스다, 네. 코스피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한다 이런 개념은 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못 갈 이유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삼성전자 물려 있어서 이런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근데 못 갈 이유가 없어 보여요. 악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된다고 하죠. 수급도 이렇게 나아지고 있죠. 지수도 이제 바닥권에서 3,000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못 갈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딱 얘기했어요. 제 차례인가요? 제 차례인가요? 네. 네. 답답해요. 일단은 업황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네. 분위기가 왜 바뀌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연초에는 이제 디램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파운더리 분야의 상승세가 우선 반영이 되면서 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던 게 이제 디램 쪽에 대한 우려가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도달한 상황에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니라 생각보다 길지 않고 이 부분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왜냐하면 디램 현물 가격의 하락폭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어느 정도 제한된 하락폭과 함께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 이제 좀 굉장히 큰 부분의 수확을 거뒀는데 폴더블 폰에서의 드라마틱한 성장세는 다른 부분에서의 좀 하락세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거기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사업 분야도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여기서 디램이 업황이 좋아져야지만 10만 원을 간다고 좀 볼 수 있을 거고 좋아진 걸 봐야 확인을 해야 왜냐면은 늦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디램 가격,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이 대부분은 지금 디램 메모리 그렇죠.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 성장성은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지금 현재 매출에 대해서 과연 이제 메모리 가격이 버텨줄까? 근데 메모리 업황은 굉장히 시시각각 바뀌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게 TP라고 그러죠. 탑포인트라고 하는데 고점인 겁니다. 고점이 저 정도로 예상이 된다. 목표가보다는 고점이 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선행 지표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제조업은 뭐 6개월, 12개월 선행 보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적정가는 보는 게 맞고요. 대신 이제 그 기간이 빠르게 오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저만큼 우리 전문가 두 분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못 오를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오를 이유도 없지 않냐라고 한 분께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팩트 폭력이었습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삼성전자 저희는 8만 원 선까지 오르는 것에는 연말까지 동일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최근 오미크론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차 안 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와서 주가도 급등락을 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죽을래야 죽지 않는 2차 전지. 지수가 2주 만에 3,000선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탄력을 붙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다. 염정팀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렇죠. 양도세 차익 물량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물량 부담을 조심해야 할 때가 또 왔습니다. 역시 늘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는 것을 꼬집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계셔서 든든합니다. 2차 전지 여전히 관심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염정 팀장님? 저는 이제 섹터를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섹터는 2차 전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확보된 성장성 앞으로 향후 한 적어도 2, 3년간 2025년까지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고요. 만약에 시장 자체가 좋다, 삼성전자가 간다, 지수가 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2년 동안은 충분히 성장의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물량 부담이 있다면 주가 자체가 가는 건 좀 쉽지 않겠죠. 네, 일단 저는 2차 전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2차 전지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시간과 평균 단가의 싸움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장 파이가 느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고 굉장히 미국 쪽이나 유럽, 거기 한국 쪽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뭐 공장 증설도 하고 파이도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매번 오를 수는 없습니다. 주가는 매번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누가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양도 차익 물량을 조심해야 되지만 오히려 다른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기회가 있다. 될 수도 있다라서 좀 가까웠는데 일단 배터리 업체들 특히 이제 뭐 배터리 3사를 제외하고 소재 관련주들은 이제 올해만 상승률이 거의 200%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억이 있으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봉으로 보면 216%가 올랐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차익세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가 가능한 시점이 도달했다고 보고요. 생각보다 밑에서 담으신 분들이 정말 계속 갖고 계신다면 분명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로 한 번 정도 물량이 나올 시점이 있고 저는 일단은 베팅을 정말 이제 안정적으로 하려면 전 연말에 이 양도 차익 물량 이후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니다. 그냥 이제 그 물량을 제외하고 일단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때는 전 2차 전지는 그냥 어느 정도 조정폭에 사도 괜찮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만 팀장님, 양도 차익 물량이 종목별로 얼마나 나오고 언제 나오고 이 부담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걸 계산하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일단은 대표로 에코프로비엠을 예로 들면서 왜냐면 가장 성장세가 이거 코스닥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중에 가장 상위권 종목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보통 일단 12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12월 27일. 네, 그 기준 이전에 매도를 해야지 그 양도세 10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이 넘으면은 세금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요. 10억이라는 게 내 수익을 기준으로인 거예요? 평가 금액입니다. 평가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그동안 상승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이제 2, 3억 투자를 했지만 현재 지금 이제 평가 차익에 10억이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럽다. 이제 세이트리온 헬스케어나 같은 이제 좀 대형주 아니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밈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양도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물량이 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사실 이거는 그 전에만 팔기 때문에 유의를 하자라는 의미지 무조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게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평가 차익이 10억이 넘었다고 이제 딱 안 팔 수도 있으니까. 안 팔 수도 있고 이게 딱 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조심을 하는데 대부분의 좀 그 연도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물량이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2차 전지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성장세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이니까 오늘 사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이라도 낮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연말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양도 차익 물량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 자리를 찾아가던가요? 네. 대부분 이제 네. 그런 이제 락 직전에서 이제 보통 이제 배당락도 전날 예를 들어 내가 배당을 2% 받는 종목이 있으면은 다음날 시초에 또 2%만큼 물량이 빠집니다. 그래서 배당락도 존재를 하는 것처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만약에 27일 기준이면 27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냥 2차 전지 좋을 것 같아. 이제 나는 2차 전지 종목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조정 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쉬어가기가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에코프로와 SKC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LNF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야, 구간이 명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키워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진짜 내가 잘 아는 종목, 해봤던 종목, 그리고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 조정을 겪고 사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많이 눈여겨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에코프로 BM과 가장 연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은 사실 이번 조정기에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폭의 좀 조정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약 4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 2조 9천 좀 빠졌기 때문에 한 3조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그 외에도 이제 비상장 기업들의 지분 가치를 사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지주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장 자회사 에코프로 GM과 에코프로 CNG가 있는데요. 에코프로 GM 같은 경우는 양극재 전구체에 대한 제조 부분을 담당하고 에코프로 CNG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사실 에코프로 지주사가 에코프로 전체 계열사의 어떤 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지금 저평가된 지주사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 지금 가격적으로 좀 봤을 때요. 정고점 16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만 원에서 11만 원대 사이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런다고 매수하시고 조금은 좀 짧은 관점에서 보시면 13에서 14만 원에서 매도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15만 원 이상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중장기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C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KC는 사실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종목이긴 했지만 결국은 증설에 대한 효과,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18만 원대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박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이 되겠는데 동박은 2025년까지 소재에 따른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025년까지는 공급 우위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동박 쪽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동박 공장도 신설이 된다라는 부분,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신설 그리고 증설에 대한 결국 캐파 증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사업 부분, 그리고 친환경, 생분해 관련된 신소재 관련된 모든 모멘텀이 다 담아져 있다. 지금 가격대에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LNF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희 좀 투자 포인트 좀 짧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양극재 기업이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케미칼 세 종류가 있는데 LNF는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3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즉 수율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잡혀가는 구간에 있어서 가장 성장성이 높게 좀 처질 수 있을 거고 이미 에코프로 BM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고 이제 포스코케미칼은 아직 영업이익률이 더 상승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LNF는 반대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서 수율이 잡혔다. 즉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질적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테슬라 향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업을 통해서 외형적 성장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 현재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21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 이제 올해의 목표가는 한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뭐 TP라고 해서 탑 포인트는 3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게 잡으시네요. 네, 이제 영업이익률이 잡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제 예.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이제 흑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경우 이제 외적 성장이 정말 강하게 일어나고 이제 LNF 같은 경 2022년도 6월, 9월 정도부터 구미 공장이 가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6개월 현행 지표로 반형용이 되는 시점이 아마 이제 1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되기 이전에 지금 정도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수 한판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